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기출문제 풀이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여기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 시험 보는 것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으로 내리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수업용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기출문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자 보니까 제일 먼저 88회 최근 기출문제 전산회계 2급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고 전산회계 2급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을 프로그램 첨부 파일을 열어주시고 클릭하시면 되죠. 그리고 열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압축 풀기라고 보이죠. 압축을 먼저 풀어야 되겠죠. 압축 풀기 확인 모든 파일에 적용. 자, 2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교시. 자, 2교시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를 다 같이 더블 클릭해 보시고 텍스라고 보이죠? 텍스 더블 클릭. 그러면 수험 번호하고 여러분 이제 입력을 해보래요. 연습용 수업용은 우리가 좀 전에 프로그램 열은 거 있죠. 뒤로 백 한번 눌러보면 설치는 이렇게 라고 되어 있어요. 더블 클릭. 그러면 임시 샘플 수험 번호가 여기 있어요. 급수별로 전산회계 2급. 그러면 요거죠. 이것을 컨트롤 C 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까요?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설치. 여러분 시험 볼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탕화면에 더블 클릭만 하면 곧바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건 프로그램이 열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려고 하니까 데이터를 불러하고 다운받아야 되겠죠. 시험 보러 가면 A형인지 B형인지 써져 있어서 여러분들은 구분하면 되겠죠. 우리 시험 볼 때는 A형이라고 한번 해보고 감독관 번호는 시험 당일날 감독관 번호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1061 컨트롤 C 해야 되겠죠. 1061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래서 로그인 하면 이렇게 답안 저장이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평상시에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는 거와 약간 다르죠? 답안 작성, 이론 답안 작성은 여기 눌러보면 이론을 이렇게 15문제 답을 다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답을. 그리고 실무시험 답안이라고 되어 있는 세 문제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실무시험 하실 때 마지막 문제 6번에서 조회하는 것을 여기다가 답을 적는 거예요. 조회하는 걸 답을 적는 칸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실부랑 다 하고 답안 저장해서 여러분 USB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USB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보면 다 개인 책상별로 USB가 꽂혀져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저장을 해서 제출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험 보실 때는 여러분 있잖아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할까요? 이론은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물은 찍을 수가 없으니까 실무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시고요. 자, 설치는 이렇게가 우리는 감독관 번호하고 수험 번호를 확인한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밑에 보면 답안지가 있어요. 이렇게 답안지를 클릭해서
다 같이 우리는 답안지도 있고 그 옆에는 또 문제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답안지 있는 걸 처음이니까 한번 열어서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현상사. 우현상사는 컴퓨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개인기업. 전산회계 2급은 개인기업이에요. 당기 8년 됐네요. 당해 올해 연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다음 문제 1번. 자, 요 문제를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요거 수정하면은 몇 점 준대요? 6점. 여러분 참 쉽죠? 6점 얻기가 말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우현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그러면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여러 걸 보시고요. 문제 프로그램과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회사 등록 메뉴로 오셔야 되겠지요. 회사 등록 메뉴 들어오면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시험 볼 때에는 딱 하나의 회사밖에 없어요. 간단하죠 오히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틀린 게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자, 회계연도 사업자 등록번호 맞는가 보고 맞네요. 그 다음에 우현상사 맞고 방우현 맞고 개업연회를 여기 문제가 2012년 1월 25일 날 개업연회래요. 그럼 개업연회를 여러분 요걸 1월 25일 2012년 여러분 개업연월이 틀렸네요. 2012년 1월 25일인데 그렇죠? 2012년 1월 0125 2012년 0125 맞죠? 개업연월일.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855호 남현동 같고요.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이 틀렸네요. 종목이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고칩니다. 컴퓨터 및 그대로 써주세요. 컴퓨터 부품이라고 말입니다. 엔터. 여기까지 지금 수정했거든요. 그 다음 관악세무서네요. 관악세무서. 그런데 여기는 용산세무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를 뭘로 고쳐요? 관악이라고 여기다가 검색하면 돼요. 관악세무서 이렇게 관악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예, 관악세무서. 자, 그 정도만 여기 답안지처럼 이렇게 개업연회를 바꿨고 그 다음에 종목을 바꿨고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꿔줬더니 몇 점을 준다고 나왔어? 6점. 여러분 6점. 하나에 수정하는데 2점씩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산회계 시험을 뭐 60점, 70점 맞으면은 합격이죠. 자, 다음 문제 2번도 가도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2번도 여러분 그냥 상식선에서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어나가고 지금 설명을 잘 듣고 따라오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봅니다. 다음은 우현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점을 주겠대요.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전기분 어디로 가냐면 손익계산서를 가야 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래서 여러분 전기분 손익계산서 열어봐야 되겠죠. 전기분. 자, 여러분 전기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문제 1번은 여기 기초정보관리와 전기분 재무제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왔더니 자, 뭐가 지금 잘못됐느냐?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었더니 자, 상품 매출 클릭해봐요. 그러면 2,500만원 맞고 상품 매출원가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떠요. 상품 매출원가는 자, 기초 상품이 얼마? 300만원 맞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1,100만원 맞고요. 여러분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지문에 400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요거 여러분 400만원으로 고치려고 봤더니 고칠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키포인트가 요겁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말 상품 재고액 400만원은 여러분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을 해야 자동으로 넘어온다는 거. 요거 별 표시 해놓으세요. 메모해 놓으세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가지고서 상품을 400만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으로 반영된다고요.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여기서 수정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닫아 놓고요. 일단 전기분 어디 가자 그랬습니까?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열었나요? 예, 조금 복잡한 것은 요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상품은 찾아요. 상품. 여기에 여러분 기말 재고액이 4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에 요걸 400만원으로 수정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400만원으로 수정해주면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 닫아주시고 자, 손익계산서를 다시 들어와 봐요. 자, 매출원가 보면 우와, 기말상품 재고액 300이 40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좀 복잡하더라도 여러분 요거 상품 매출원가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서 수정이 안되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야 하더라.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 그러면 매출총이익도 매출총이익이 이렇게 딱 집계가 되죠. 이렇게 1,500만원 맞네요. 여기까지 딱 맞았어요. 그러나 판매비와 관리비 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금액이 서로 안 맞네요. 615만원인데 여기는 틀렸어. 그러면 지금부터 보자고요. 뭐가 틀렸는지. 급여 320,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오, 복리후생비 틀렸다. 그쵸? 얼마로 고쳐요? 200만원으로 200만원 고쳤나요? 그 다음에 여비 교통비 24만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얼마? 20만원. 소모품비는 얼마? 소모품비가 없다. 그쵸? 그런데 여기다 입력하려고 봤더니 소모품비가 없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울지 마시고요. 소모품비를 제일 밑에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제일 밑에 칸에다가 여러분 소모품비라고 씁니다. 소모품비라고 하고요. 금액 얼마라고요? 1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모품비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는 38만원 있고요. 다음 비용 끝났고 이제 자 여러분 영업 외 수익을 봅니다. 이자 수익 있나요? 10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45만원 맞습니다. 그 다음 이자 비용이 20만원 맞네요. 그리고 소모품비는 좀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O 당기순이익을 봅니다. 당기순이익이 여러분 지금 920만원이잖아요. 프로그램과 여기에 문제에서 당기순이익이 920만원으로 일치하면 다 잘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았구나 내가 한 것이.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 요것도 문제 2번에서 여기 매출원가 여기에서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는 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가지고서 상품을 수정하더라. 그것만 어려운 거고 나머지는요 빠진 거 또는 수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92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도 하면 잘하면 몇 점을 주겠다는 겁니까? 6점을 주겠대요. 벌써 그러면 1번과 2번을 맞춘 사람은 12점을 얻으셨네요. 예. 다음 문제 3번을 곧바로 가도 되겠지요. 문제 3번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 메뉴예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거래처 코드는 99,100번 신한은행 보통예금. 여러분 거래처 등록의 메뉴에서 금융기관 탭에 가가지고서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처 등록을 가셔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닫아주시고 다 끝난 건 자, 전체 메인 화면을 들어옵니다. 회사 등록 바로 밑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보이나요? 거래처 등록을 클릭하시고 자, 여러분 일반 거래처가 있고 일반 거래처는 대부분이 다 일반 거래처예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 그럼 은행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거래처가 일반, 금융, 신용카드 이렇게 구분시켜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이 아니라 금융인가 신용인가? 금융이죠. 그러면 우리는 금융기관 탭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드 번호, 거래처 코드가 있잖아요. 99100, 99100, 그리고 은행은 신한은행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유형은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고 계좌번호는 8012-2256-1258 엔터. 여러분 여기 다시를 쳐줄까요? 8012-2256-1-258 예. 다음 개설은행 뭐 안 나왔어요? 그럼 개설 1 나왔으면 2019-0205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라인이 다음 줄 바뀔 때까지 라인을 한 번 더 이렇게 엔터 쳐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금융기관 탭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는 문제 3번에 문제 2번까지 가볼 거예요. 문제 3번에 2번. 오현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이월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하시오. 여러분 여기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랬어요. 초기 2월 메뉴에 가가지고서 우리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정을 해보래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가봐야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가려면 우리는 항상 메인 화면을 가야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는 여러분 기초정보관리에 없으면 여기 없으면 전기분 재무제표에 있겠지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찾으셨나요? 예, 메인 화면에 찾았습니다. 이제 외상매출금 그랬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에 거래처별로 8천만원이 있는데
그 8천만 원이 거래처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여기 내역을 써주는 거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하나씩 알기 쉽게 영산 컴퓨터, 영산이 없네. 영산이 없지요. 그러면 제일 밑에다가 일단 F2 또는 영산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영산 컴퓨터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하단에다가. 다음 두 번째 보석상사 3,500만원 맞네요. 다음 다이아 상사 500만원 맞고요. 강서상사 3,000만원 맞네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 8천만원이 일치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예상 매출금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3점을 준다는데 지급음도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급음 가보도록 할 거예요. 다 같이 지급음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지급음을 클릭하고, 자, 지급음에서도 관악 컴퓨터 얼마 1,800만원으로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K 컴퓨터는 700만원. 그래서 둘이 더하면 2,500만원이 나오죠. 오케이. 지급어음까지 여러분 거래처 메뉴를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것도 3점, 그 다음에 여러분 3점, 이것도 6점이네요. 그러면은 6, 3, 18, 벌써 18점을 얻었습니다. 다음 문제 4번은 여러분들이 일반전표 입력 공부해봤죠. 일반전표 분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전산에다가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8월 16일 날은 일반전표 입력을 갈 거예요. 다 같이 일반전표 입력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해 보시고, 자, 8월 다 같이 며칠이라고요? 16일, 8월 16일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제 아산상점에 상품을 매출했대요. 다 같이 대변을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품 매출 한 글자만 치고 나갈까요? 아니네. 상품 세 글자 치세요. 두 글자 치면 상품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요. 상품 매출 얼마치 팔았냐면 40만원어치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 팔았어요. 그러면 40만원 돈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 뭐 했대요? 할인했어요. 15,000원을. 차변이 요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 시작.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것은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15,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에입했다. 차변이 당좌이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38만 5천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8월 6일날 1번 요거 하나 하면 요거 3점을 주겠대요. 상당히 점수 많이 주네요. 자, 이렇게 자 1번이 끝났습니다. 다음 여러분 문제 2번 들어갑니다. 9월 3일 반드시 날짜 변경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변경해 주세요. 9월하고 3일로 갑니다. 영업부서에서 자 영업용 휴대폰 이용 요금 영수증을 수령하고 여러분 이것은 통신비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이 비용이 발생은 차변 통신비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통신비 금액은 얼마 안 나왔어요. 밑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납부하실 총 금액은 59,050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이거 뭘로 줬더라고? 현금으로 59,500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2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미래 상사의 상품을 1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여러분 주문 계약 약속은 여러분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의미가 없고요. 계약금 동그라미 보토금 계좌로 받다.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먼저 받았어요. 무슨 예금으로?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러면 9월 5일날 다 같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9월 5일날. 자, 차변에 무슨 예금? 보통예금. 얼마? 200만원. 대변에는 돈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 계약금 먼저 받으면 선수금. 여러분 선수금 외바 대선미, 외바 대선미 채권 채무 관계가 있죠. 돈 받았다는데 어디냐 이 말이에요. 거래처가. 여기서는 미래 상사가 되겠네요. 미래 상사에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 3번까지 하니까 여러분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 4번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